치매에 걸린 두 노인이 방 안에 누워 있습니다. 여성은 이들을 간병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그런 여성에게 노인은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딸을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노인들을 간병하는 이 여성은 누구인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연도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사방 가족분께서 연락을 주신 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폭력 가정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연자분은 지금 50대 여성이신데요. 이분의 첫 번째 생애 기억이 아버지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어머니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이 초등학생인 딸을 목을 조르거나 발로 밟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명이 길다 너는 얼른 죽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 부모님이 40대에 얻은 귀한 딸인데 저런 식으로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자신도 처음에는 친부모가 아닌가 알아보기도 했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했나 아니면 당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런가 그냥 막연하게 이유도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신답니다. 자, 초등학생 딸한테 아버지란 자가 너는 참 명도 길다 얼른 죽어라 하면서 차마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을 만큼 폭행 수위가 되게 잔혹하고 셌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인 이 따님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이 말이 가장 가슴 아팠다는데요. 따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음성 변조 없이 방송에 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자기가 지금 사람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쟤랑 같은 하늘 아래서 못 살겠다. 청부살인을 지금 준비 중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또 이게. 근데 이제 어머니가 덤덤하게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에 따르면 아버지가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부릴 때 이 엄마는 무력하게 막고만 있었다고 하고요. 12살인 어린 나이에도 이 엄마가 안쓰러워서 이 여성이 자신의 뒤로 엄마를 숨기고 대신 맞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12살짜리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마마저도 이 여성의 쉼터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면 엄마가 또 다른 폭언과 폭행을 가한 건데요. 이웃 주민들이 신고해서 경찰도 여러 번 출동을 했지만 가정의 일이다 이렇게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성은 잘 씻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빨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매주라고 놀리고요. 따돌림도 시켰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집안에서 저 초등학생 딸아이가 어떤 보살핌을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몸에 잘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몸에서 막 냄새가 나니까 친구들이 아우 매주 하면서 왕따를 시키고. 자, 그 교수님 들으셨겠지만 이 당시 이런 식의 어떤 집안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으면 경찰들 백날 불러봤자 옛날에는 아이 그냥 좀 좋게 좀 싸우지 말고 지내자 이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정 일이니까 가정 안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많은 경우가 많았죠. 예전에는 지금 같으면은 굉장히 정말 아동 학대, 가정 폭력의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여성에 따르면은 이제 30살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30대에도 사실은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명문대를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축하를 해주시기는커녕 반대를 하셔갖고 결국에는 그냥 집 근처에 지방대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30대 때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30대 보니까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해도 이 남자도 날 때리지 않을까라는 겁이 나서 남자를 아이고. 사귈 수가 없었는데 한 남자가 너무 몇 년 동안 정말 지고지순하게 이 분만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렵게 마음을 열고 그분을 사귀게 되었는데 사귀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 남자분이 집으로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는 막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긴커녕 그 남자를 그 현장에서 정말 너무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남성하고도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50년이 넘게까지 그 누구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런 게 가능하지 싶은데 말이죠. 자, 8년 전에 이 부모님이 잇따라 치매에 걸렸다. 참 슬픈 인생입니다. 8년 전에 먼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요. 몇 개월 지나서 아버지도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두 분 다 치매 판정을 받은 것이죠. 처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간병인을 썼는데 문제는 월급보다 간병비가 더 많아지니까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요. 지금 보이는 장면처럼 방 한 칸에 침대를 두 개를 두면서 엄마, 아빠, 부모님 간병을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80대 치매 걸린 아버지 더 난폭해졌다고 합니다. 수시로 때렸다고 하고요. 결국 아내로 착각을 하면서 너 죽여야지 내 마음 편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왜 낳아서 너 후회한다. 너 낳은 거. 이런 어떤 욕설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폭행을 해놓고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여성이 경찰 조사 받은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 여성 가스라이팅 좀 당한 것 같잖아요. 결국은 6년간 간병을 했고요. 결국 2년 전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3개월 뒤에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자, 정말 지옥 같은 삶을 그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치매에 걸리니까 또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병까지 했습니다. 자, 뭐가 됐든 다 두 분 다 가셨어.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홀가분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 사연자, 제보자님의 나이도 50대가 됐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통과 건만증에 시달리다가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동맥류 3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2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또 여성에 따르면 50년 평생 본인을 때리고 미워한 부모님이었지만 한순간에 혼자가 되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한꺼번에 몰려와서 몸과 마음이 모두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하는 등 처음으로 본인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도 개설을 하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영상으로 털어놨다고 합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50이 돼서야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자 막 발버둥을 친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제보자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1년 정도도 제사를 다 잘 지냈어요. 갑자기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억울하고 분하고 막 원망스럽고 이런 감정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양 변호사님. 부모님 제사를 지내드렸다라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상황인데 일주기 제사는 다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2주기를 앞두고 제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제 속에서부터 뭔가 울컥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스스로 자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를 입혔고 또 정말 그러면서도 이 제사를 다 지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와중에 어머님 2주기가 또 다가오고 있어서 이건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부모님 제사를 지내자니 괴롭고 안 챙기자니 죄책감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자, 이게 일단 박상희 교수님부터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뭐 이걸 고민이라고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연자분은 이걸 진짜 고민하고 계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요, 지금. 그럼요. 예. 네, 제가 내담자로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정 폭력을 해서 너무나 평생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으셨고요. 저는 100% 200% 이분의 그 고통의 삶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너무 많아요. 근데 방송이라서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일단은 뭐 내가 부족한 딸이라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때렸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외동딸인 자식을 청부살인하겠다고 합니까? 딸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거는 아버지의 문제였다.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하는 그분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시고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정말 이제 정말 흙 속의 다이아몬드 같고 정말 재 속의 불씨 같고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강한 생명력과 그런 어떤 선함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도망가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착하셨을 거예요. 물론 가스라이팅 당하신 면도 있고 학습된 무기력을 증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버리고 나갈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분은 이 제사 저는 드리지 마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안 드리면 더 괴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드리시되 최소한으로 드리셔라. 너무 노력하지 말고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담과 치료, 본인을 위한 상담과 치료는 꼭 중단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존중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곱이 한 곱이 몇 해만 지나면 괜찮아지실 것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제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뭐 심리 전문가는 우리 박상일 소장님이시지만 그런 게 있어요.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겪어냈고 이겨냈기 때문에 좀 엉뚱하지만 그 괴롭힘을 줬던 사람들로 인해서 내 정체성, 내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제사조차도 안 하게 되면 그동안의 내 삶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렇게 뭐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고 학대하는 남편에게도 그런 경우로 같이 사는 그런 분들도 좀 뭐 상담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예. 자, 박 변호사님도 조언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뭐 제사는 뭐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그 형편이 좀 어렵다면 이 복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청이나 뭐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또 확인하면서 정신적 치료도 받고 좀 국가나 다른 데 도움을 좀 요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현순옥님 힘내세요. 사연자분 좋은 날 옵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인수님 본인의 건강과 행복만 챙기세요라고 하셨습니다.